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한복판에 도시 하나를 세우겠다며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지금 그 자리에는 파헤쳐진 땅과 멈춰선 크레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도시를 멈춰 세웠을까요? 이야기는 한 장에 조감돼서 시작됩니다. 넘은 처음 공개됐을 때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석유에 매달린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 그 계획의 한복판에 놓인 도시였고, 언젠가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됐습니다. 그 중심에 놓인 것이 더 라인이었습니다. 서로 마주 본 채 끊김없이 이어지는 두 개의 초고층 벽,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서고 전체 길이는 미국 코네티컷 주보다 길게 설계됐습니다. 산을 만나면 뚫고 지나가고 그 안의 바닥 면적만 70억 제곱피트에 달했습니다. 뉴욕시에 서 있는 모든 건물의 면적을 전부 합친 것보다 넓은 공간이었고 그 안에 900만 명이 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른바 MBS가 참모들에게 되풀이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그는 중력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를 만들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이걸 지을 만큼의 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그 돈을 어떻게 대려는 것인가? 언젠가 반드시 계산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예감, 그 예감이 지난 9달 사이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은 애초에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우디는 서구의 최고급 컨설턴트들을 대거 불러 모았고 이들은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기획 문서는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물이 될 인공달을 띄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고 잠재적 파트너로 나사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주라기 공원 형태의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구상이 있었고 심지어 날씨 자체를 인공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곧 실제 설계도가 됐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더 라인이었고 그 옆으로 여러 하위 프로젝트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트로제나는 건조한 사막 산악지대에 만드는 스키 리조트였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눈이 아주 잠깐 흩날리다 곧바로 녹아버리는데 계획서에는 1년에 석 달 동안 눈을 유지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사고는 물류와 첨단 제조를 담당할 항구 도시였고 신달라는 초대형 요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겨냥한 섬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청사진 뒤에서 정작 이 일을 실행해야 하는 직원들은 넘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우려 목록은 환경 문제부터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건축이 가능한지, 애초에 시공이 되기는 하는지까지 전방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한가운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다. 바깥에서 보기에 그토록 명백해 보였던 문제를 안에 있던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넘의 내부 재무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넘을 소유한 사우디 국부펀드는 매년 재무제표를 공개하지만 넘만 따로 떼어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안에는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손상차손, 그러니까 장부에서 지워버린 금액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넘입니다. 2024년에 털어낸 금액은 747억 리알, 미국 달러로 약 170억 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468억 리알, 약 120억 달러가 또 한 번 손실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정을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가 지금까지 넘에 실제로 투입한 돈은 50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가 더 필요한데 그 돈은 무언가를 짓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짓던 것을 정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처음 너미 세상에 소개될 때 붙은 가격표는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한 이사회 발표 자료 초안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80년까지 넘을 최종 형태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8조 8천억 달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전체의 한 해 예산을 25배 넘게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렇게 명백한 숫자 앞에서 왜 아무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넘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짜여 있었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넘은 처음부터 끝까지 MBS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이 사업의 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업에 돈을 대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는 넘의 의장이고 넘 산하 모든 하위 프로젝트 이사회의 의장이며 넘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부펀드의 의장이고 동시에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내는 사람과 돈을 대는 사람과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이 전부 한 사람으로 겹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실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한 내부 감사 초안은 직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재무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일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2023년 트로제나 이사회에 올라간 재무 자료에서 이 스키 리조트의 사업비는 이미 390억 달러까지 부풀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세자가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수익을 내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조감도와 사업안을 올릴 때마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국가의 돈을 되돌려준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용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급 글램핑 시설의 예상 숙박 요금은 하룻밤 216달러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704달러로 조정됐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사막, 똑같은 계획이었는데 서류 위에서만 갑자기 훨씬 더 남는 사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넘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지만 같은 방식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더 라인 구간에서만 70마일이 넘는 땅을 통째로 파냈습니다. 열차와 기반시설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마리나라고 부르던 거대한 수조 구역에서는 해수면보다 150피트 아래까지 파 내려간 뒤 그 바닥에 다시 150피트 깊이로 거대한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그 작업이 그냥 멈췄습니다. 트로제나 쪽을 내려다보면 인공호수가 들어설 자리의 윤곽이 거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호수 아래에 숲을 만들고 육지와 터널로 연결하겠다던 마법의 숲이라는 구조물의 흔적도 보입니다. 호수 끝에는 막대한 콘크리트와 철을 쏟아부어 짓던 댐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사가 멈추기 직전 트로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찍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현장은 이미 상당히 진척돼 있었고 스키 슬로프가 들어설 마을에는 엄청난 양의 철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공사는 중단됐다. 짐을 싸서 나가라. 신달라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끝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대로 멈췄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골프장은 갈색으로 말라버렸고 섬의 반대편에는 지금쯤 포시즌스 호텔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맨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 넘치게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부펀드를 이끄는 야시르 알루마이야는 넘에서 취소된 프로젝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취소가 아니라 우선순위 재조정이라고 표현했고 있으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8조 8천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넘 대변인은 저널이 수치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했다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과 현장의 강역은 그 사이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넘은 진행 중이던 사업들의 계약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넘에서의 작업은 끝났다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넘 같은 프로젝트는 이제 정체 상태이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발언, 사우디아라비아의 넘 계약 2건이 취소됐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남은 것은 옥사곤 하나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상호망상의 춤,
서로가 서로의 환상에 장단을 맞춰주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말해질 수 없는 조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MBS에게는 넘에 대한 환상적인 비전이 있었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른 이카로스의 이야기이자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왕세자의 환상적인 구상은 결국 재무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멈춘 진짜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상상을 현실로 옮기려면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넘의 구조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막 위의 도시 하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확신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조직, 계획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숫자부터 손보는 습관은 규모만 다를 뿐 우리 주변의 회사와 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거대한 그림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